문제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저희를 수사했던 검사 중에 일부가 영전을 했어요. 납득이 되냐 이게? 좋은 자리로 갔어. 아니 그럼 지난 정권에서 저렇게 정권에 부역해서 수사한 검사가 이재명 정권에서도 승진을 하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 청산을 할 때도 친일 청산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이제 저희가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저와 한상진, 김용진 기자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법정에 공판 검사로 들어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저희를 수사했던 검사 중에 일부가 영전을 했어요. 납득이 되냐 이게? 좋은 자리로 갔어. 저를 수사했던 조도준 검사, 처음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수사를 하다가 제가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JTBC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추가합니다. JTBC가 자신들이 업무방해 당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데 두 가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분이 보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네. 김건희 특검에서 아주 잘 나가게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다 치고 한상진 기자의 자택 압수수색, 집을 압수수색할 때 한상진 기자가 다행히 그 영상을 다 찍었어요. 압수수색 영상 하는 장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찍었는데 당시 영장에 자택에 집에 있는 노트북은 압수하지 말라고 돼 있었습니다. 수색도 하지 말고. 근데 그 영상에 보면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도 했습니다만 한상진 기자 집에 있는 모든 노트북을 다 꺼내와서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수사관이 분해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포렌식을 다 해버려요. 막 저희 집에서는 검사가 이 부분은 영장에서 빠져서 저희가 어떻게 손을 못 댑니다라고 놔뒀는데 똑같은 시각에 한상진 기자의 집에서는 한상진 기자의 노트북을 다 열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때 한상진 기자의 그 압수수색 할 때 담당 검사가 이건웅 검사입니다. 이건웅 검사가 최근에 검찰 인사를 받더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가는 거예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승진 코스입니다. 검찰연구관을 거쳐야 부장검사도 되고 차장검사도 되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승진 코스에 이건웅이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도 발령이 나 있는 거야. 얼마나 황당하냐. 한상진 기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다 찍혔어. 불법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이. 우리가 보도도 했어. 이거에 대해서도 수사는 하지도 않고 영전을 해버리고 검찰연구관 다음에는 어떤 단계냐면 지청장으로 가. 성남지청장, 여주지청장 100% 가거든요. 99%.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아니 그럼 지난 정권에서 저렇게 정권에 부역해서 수사한 검사가 이재명 정권에서도 승진을 하네. 이렇게 되면 나머지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위에서 시킨 대로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정권과 상관없이 우리 검사들은 승진할 수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검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거.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 물론 그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운용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의 청장과 그 가장 윗단계에 있는 인간들부터 밑에 있는 중간 간부들, 즉 이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에서 충성을 했고 조작 수사를 했고 불법 수사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에서도 승승장구하게 되면 검찰 조직을 바꿔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는 점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준을 좀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 청산을 할 때도 친일 청산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할 때도 군수 이상이랄지 순사도 어느 직급 이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잘라낼 수는 없겠죠. 대부분 평검사들은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간 간부 이상들은 확실하게 처벌 내지 인사조치 그리고 징계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든 공소청을 만들든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진영에서 보면 우리 진영에 대한 이제 좀 감동 울박들이 많아요. 부패 검찰들이나 경찰들이나 그리고 윤석열 3년 동안 부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특검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좀 한 2주, 3주 전부터는 이제 조금 우리 내의 문제 갖고 좀
좀 많이 감론을박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걔네들은 다 빠져나간다.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특검이 5년 내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2, 3년인데 그래서 좀 그쪽으로 좀 관심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지도부를 규탄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의 위선이 드러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보 진영의 위선이 드러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제가 지난 대선 때 대선 얼마나 놔두지 않고 당시 유성에 있는 업주하고 이준석하고 통화 녹취록 풀 영상을 제가 이제 공개했습니다. 예, 좀, 인간적으로, 예, 하다못해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술값이나 그 배나사 모임 선물 세트나 이런 거는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예?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저도 그때 이제 그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이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보내주신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접대도 제가 다 한 거고, 다 한 거지만, 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이준석이가 접대는 받은 것 같아요. 그 업주한테 뭐가 잡혀 있는데 이준석이가 말 잘하는 친구가 그 업자 앞에서는 버벅거리고 약점 잡혀 있는 사람처럼 그런 통화 녹취록이고요. 좀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으시겠어요? 아이고, 근데 제가, 금전적으로는 제가, 전혀 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전에 본인도 업자로부터 성접대, 성매매 의혹을 받은 정황이 대전지검 수사 기록에 나와 있고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본인은 무조건적 부인을 해왔지만 그 안에 있던 내부 자료들을 보면 이준석이 대전의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고 그 이후로도 그 업자를 계속해서 만난 사실, 그리고 특히 그 업자의 휴대전화에 남겨져 있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이준석 본인이 업자와 유착을 하고 성접대를 받은 의혹은 너무도 명확하거든요. 본인은 사실은 지금 조국혁신당에 있던 일은 그 조직 내부의 일인데 이거는 외부의 업자와 유착을 하고 결탁을 해서 그러한 고가의 향응을 받았던 것, 더군다나 거기에 성매매 혹은 성접대 정황이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 사건에 대해서나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제가 명태균 씨를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명태균하고 이준석과 관계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킹브로커 이제 명태균 씨의 조언을 받고 있는지,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하고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관건이었는데 명태균이가 그 당시에 그 징역 생활 하다가 이제 풀려나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와서 단일화 좀 하게 해주라 그런 얘기를 저는 계속 듣고 있었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명태균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준석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고 그 이제 제보를 받은 거죠, 제가요. 그 다음날 이제 이준석이가 그 하얏트 호텔에서 상공회의소 무슨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행사 끝나고 백플에서 제가 이준석한테 질문을 하죠. 정식 킹브로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냐 하니까 좀 잠깐 당황하더니 한다고 시인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거죠.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나 관심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고, 심지어는 본인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일에도 SBS 출연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 되게 이례적인데 자택 압수수색을 충분히 자기가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대로 가서 SBS에서 출연을 하면서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준석은 피의자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허위 사실을 지상파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게 된 셈인데, 이준석이 가장 두려운 것은 악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언론에 본인이 등장하지 못하고 어디서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이런 센 발언을 해서라도 언론의 관심을 이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라디오 프로나 이런 데서 부르거든요. 왜 그런 발언을 하시죠? 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밑밥을 던진 거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일베들하고 좀
사이트에서나 좀 많이 인기가 많잖아요. 남녀 간의 갈등 그런 거를 이제 부추겨가지고 일베들한테 지금 인기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세대하고는 좀 안 맞는 정치를 하지 않는 건가. 예?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당대표 때도 뭐 좀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준석을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얼핏 듣기에는 이런 사람 하나 있어도 괜찮겠다. 국민의힘의 윤핵관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희가 처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준석의 발언에는 모든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순수한 발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치, 청년 정치, 세대가 하지 못하는 새로운 정치를 표방을 하지만 이준석이 추구하는 바는 기성 정치 윤핵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윤핵관들로부터 찍힘을 당해서 찍어내기를 당했기 때문에 윤핵관을 공격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 윤핵관이 나의 정치적 목표를 도와주거나 그 목표가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윤핵관과 결탁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지금 이대남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뭐 팸커라든지 일베 거기서 이준석 지지를 많이 올리고 제가 이제 이준석 비판 발언을 많이 하면 그 댓글 부대가 몰려와가지고 뭐 악플들을 다루는 게 실제로 이제 보이는데 이 이대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준석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대남들의 취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못 합니다.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 내가 막상 또 대통령이 되면 이대남 필요 없거든요. 그런 식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는 둘째 치고 이건 사회생활에서 일반 직장에서도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은 큰 문제가 되죠. 이준석이 그렇다면 이대남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걱정할 정도로 본인이 뭘 해봤느냐? 경제생활을 안 해봤습니다. 직장생활을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저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장한 약간 그런 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로 그렇다면 이준석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한 게 있나요? 본인이 뭐 했다는 무슨 스튜디오, 클라스 스튜디오인가? 실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와서 경제를 논의하고 뭐 낙수효과, 샤워효과 있는 애 없는 애, 뭐 호텔 경제학이 맞는 애 없는 애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런 경험을 안 해보고 이준석의 말들은 주로 이제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온 건 거의 없죠. 그리고 그렇다면 뭐 경제학 이론이나 정말로 어떤 텍스트 전문 서적에 나오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준석이 잘하는 것은 하나 있죠. 언론 플레이. 실제로 이준석의 근처에는 측근들 중에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본인의 입지를 다지고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런 것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준석 후보 싫어하셔요?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 서로 싫어해요. 아, 그래요? 알거든요, 싫어하면. 아, 그런 관계셨구나. 네. 여기서 또 만나는구만. 진짜 잘못 들었다. 그래. 맞구나. 이준석. 난 뭐 무슨 과학 박사님인 줄 알았어. 아니, 쓰레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마치 한 3선, 4선 의원 정도 된 의원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두리뭉실해서 그냥 넘기려고 하는 뭐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거? 제 캐치가 진짜 빨라요. 제가 일주일 만에 이거 다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준석 같은 정치인을 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거의 그 지난 대선 때 그 성접 때 녹취록 그 공개한 게 단데 제가 보는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항상 남을 비판하는 그런 정치인이다 보니까 본인이 뭐 일을 해봤습니까? 그냥 정치계에 들어와서 남한테 비판만 하는 것만 그리고 세대 갈등 그런 이미지만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 10대, 20대가 이게 좋아한다니까